학교 문제 있니? 문제 있어요? 뭐 문제? 안녕하십니까? 학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요. 학교 문제이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학교 문재인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코너 같은 느낌인데 이거? 상품 뭔가요? 상품은 1대4 뭐 이런 거.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진짜 관심과 거절. 칭찬. 예. 거절. 자,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학교가 사람이 먼저죠.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야. 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 방송 학교 문재인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늘 발로 뛰고 싶은 저는 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더듬으시죠? 갑자기 듣게 되네요. 안방가운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작두입니다. 끝입니다. 네, 다음. 예, 다음. 네. 안녕하세요. 소신 있는 여자. 학교가 먼저다. 나무입니다. 네. 네네. 소치 있는 여자. 소치 있는 여자. 예. 학교에 그렇습니다. 나무 심어야 되니까. 네네. 피디님 저 안 할래요. 네, 저는 안재욱이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사실은 학교 문제를 디벼보는 시간이라기보다 학교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렇죠. 사람이 먼저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음. 예, 먼저이겠죠. 예. 예.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을 알아보셨죠? 아파요. 아파요. 머리 네. 아파요. 머리 아프고. 아파 보여요 아파요. 지금. 예, 많이 마- 아프시군요. 예, 마음도 아프고. 예. 예. 더 이상 아프지 마라. 학교의 뭐 메디. 그런 거. 예. 예. 누구시죠? 바로 보건 선생님 되겠습니다. 아 이분 없으시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돼요.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큰일 나. 네네. 자, 이런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보건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부터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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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신기한 게 보건쌤은 출장 가시면 전체에게 저희는 메신저 뿌리시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네네. 꼭 있어야 하는 네네.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초등에서 섭외한 저희 네네. 보건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소개합니다. 경력이나 이력 여쭤보니까요. 네네. 국립암센터에서 8년 근무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교직 경력은 6년 정도 되셨는데 6년 정도. 실제로 육아휴직을 좀 오래 하셔서 네네. 실 경험은 2, 3년밖에 안 되시는데 네네.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네. 일을 너무 잘하셔요. 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애가 아파서 부모에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네네네. 보통은 담임에게 하시라고 하는데 음. 이분은 선생님 수업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시고는 네네. 다 알아서 쿡쿡쿡쿡 네네. 다 처리해서 저는 오. 실경량이 2, 3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일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 나름 보건계의 영재. 영재. 네. 보건교사가 왜 되셨냐? 암센터 네네. 근무하시다가 원래 간호사셨는데 네. 이제 일단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대요. 병원이. 그렇죠. 병원이 네. 그리고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 힘들어요. 이제 아이들 네네. 이 케어가 네네. 자녀 케어가 너무 어려워서 네네. 휴직이 가능한 공무원의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네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2년 동안 공부하셔서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으셨죠. 네네. 그래서 임용고사 보셔가지고 음. 2년 만에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초등을 선택해서 오셨대요. 네네. 이렇게 서울 경기는 선택을 하는데 그 외 지방 같은 경우는 초등과 선택 관련 불가? 없이 일단 뽑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건데. 처음부터 시험이 초등 초등이냐? 다 거냐? 나눠서 그렇군요. 시험 치나 봐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 잘 맞을 것 같아서 초등이 그래서 이제 선택했다고 하시고요. 일단 하루 일과. 하루 일과. 하루 일과. 자, 오전 보건실 정비하십니다. 청소하고 뭐 침대 정리하고 네네. 등등등. 그리고 이제 요즘에 늘어난 건데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고 메시지 맞습니다. 보인답니다. 저도 아. 그거 인터뷰할 때 아. 그거 가지고 교감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계셨어요. 네. 이미 나 인터뷰하고 있는데 중간에 교감 선생님 급습하셔가지고. 급습. 예. 그거 한참 또 상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중간에 학생이랑 교사들이 네. 다쳤다고 오는 게 세네 네네. 명이나 벌써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처치를 주로 오전에 많이 하고 네네. 보건 수업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있으시대요. 수업이. 하고 수업이 있다고요? 네, 보건 수업. 네네. 특히 이제 5, 6학년은 특히 이제 성교육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건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공무원 업무 처리하고 수업 네네. 준비까지. 네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좋냐? 학생들 없을 때 출근하고 9시 종칠 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되게 똑같죠. 좋더라고요. 네네네.
왜냐면 종치면 다 이제 학급으로 일단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아, 우리는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네. 보건쌤은 수업 시간을 그래, 기다리는군요. 맞아요. 종치는 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초등학생들 어떤 사유로 가장 많이 올까요? 1위. 초등학생 아프다. 1위. 배 아프다. 머리 오! 아프다. 딩동댕동. 맞아요. 복통인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긴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 배가 맞아요, 아픈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네. 애들이 어려서 네네. 이게 아픈 게 왜 아픈지 이런 걸 네. 잘 잘 모른대요. 모르는 네네. 어. 네네. 그래서 대부분 핫팩으로 다 해결하신대요. 네네. 아. 배가 그냥 붙어줍니까? 핫팩하고 네. 만병통치. 병통치약이네. 예. 아, 그렇군요. 핫팩에서 10분 네. 안정하면 다 괜찮아진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아픈 애들은 대부분 체한 애들. 체한. 아. 그런 애들은 약 먹이고. 네네. 그 다음 2위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게 1위래요. 지금 새로 소개하는 게 실제 통계는 1인데 2위가 지금 된 거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넘어져서 찰과상? 다치는 거? 찰과상? 상해? 네. 가 아니고요. 네. 종이에 손 베이는 게 제일 많대요. 아. 이게 가장 수치는 많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2위가 된 거는 이제 저학년 애들이 하도 많이 손에 음, 베는데 네. 아예 담임들이 밴드랑 자체 연고를 다 처치한다는 가져가셨대요. 아, 자체적으로. 그래서 2위가 됐지 원래는 1위라고. 그렇군요. 네. 종이가 제일 위험하네. 네. 그래서 네. 이걸 전문용어 절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절- 어. 그다음에 3위가 두통. 두통. 응. 근데 두통이 이제 주로 보면은 스트레스, 네. 신경 쓴 거 많은데 네네. 또 선생님들이 알아들 게 있어요. 두통의 이유가 그 환기를 잘 안 시켜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공기가 안 네네. 좋아서. 네네. 특히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같으면은 환기가 안 더 되잖아요. 환기를 안 네. 시키니까. 네네.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교실에 저희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들어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들어왔나요? 들어온다고. 온다고. 온다. 전국에. 어. 아.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렇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한 반에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좋은 지원된대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공기청정기 국내산이 되게 비싸거든요. 어. 거기다가 또 규모가 큰 거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 그렇죠. 150만 원. 공간이 썼던 것 넓으니까.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중국 샤오땡 제가 이런 볼 거 때는 사면은 그렇게까지 안 들여도 제가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사봐서 아는데요. 어. 네, 그 정도면은 저 이건희 회장급입니다. 아, 네네. 네. 이건 최고급. 최고급 아. 공기청정기는 제가 볼 때는 학교로 들어온 건 응, 한 아니라고. 3분의 1 정도 가격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모론. 네. 네. 음해하셨고요. 예. 자, 죄송합니다. 업체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보건교사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아이가 이런 말 한 적 있대요.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면 좋겠어요. 아. 라고 했대요. 담임쌤 뺏기는. 디스까지 어, 한꺼번에. 그래서 네. 은근하게 네네. 담임 선생님들이 음. 어떤지를 좀 파악도 하게 된대요. 아이들이 와서 하는 반응을 보면서. 인기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특성? 아, 저 선생님 지금 학급을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네네. 이런 아. 것도 사실은 파악이 가능하대요. 그렇죠. 다 알게 되겠죠. 전교생. 왜냐면 전교 엄청 학생.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려운 점은 이제 초등에서 이제 자기 혼자라는 거. 근데 그렇죠. 초등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 네, 대부분 그래서 혼자시죠. 이게 자기가 부재한 게 너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조퇴나 병결이나 출장도 너무 눈치가 보인다고. 그럼 보건쌤은 진짜 조퇴도 못하겠네. 아파도. 그렇죠. 네, 근데 조퇴하기 진짜 눈치 보이겠네요. 진짜 너무 눈치 보여서 어. 거의 못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져서 일찍 가야 될 때도 2시간 쓸 수 있는 거 1시간밖에 못 쓰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라 한 건 아닌데 본인이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별로 없으시대요. 저희 네네. 학교에는 착하다고. 네네. 근데 딱 하나.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오지 마세요. 와. 상습 똑같다. 그리고 상습 환자. 미미한 증상으로 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수업 상습범들 쉬는 수업 시간에 안 시간에. 오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오는 오는 상습범들 네, 많이 주의해 있어요. 주세요. 네. 귀엽게 그래서, 봐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걔네들도 오죽하면 이러면서. 그다음 교사 이것만은. 교사. 근데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부분 협조 잘해주신다 했는데 네네. 뭐 그전 학교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네. 학교는 다 괜찮대요. 네. 그렇죠. 그전 학교 얘기하시면서 이제 네. 가끔 제출기한 엄수 이제 업무 같이 할 똑같아. 때 우리 똑같아. 빨리 좀 내달라고 왜 안 근데 내냐. 내가 약간 뜨끔한 게 이게 네. 또 담임들도 사실 되게 그때 그렇죠. 너무 바빠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저기 뭐가 무슨, 많아요. 네 설문조사 이거 특이체질 뭐 건강 실태 조사서 그런 뭐 이런 거 실태 있어요. 조사하고 예.
또 보건실 이름으로 나가는 각종 수합문이 있긴 있어요. 일단 뭐냐면 보건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 그게 네. 의무 나이스 기재부터 네네. 해서 그걸 다 이분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럼요. 저희 아직 소변 검사도 하고 있고 아. 시력 검사도 저희가 시키거든요. 소변 네네네. 교사가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해서 음.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는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사업을 자꾸 추가해요. 맞아. 맞아요. 그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음. 기존 사업은 안 없애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무한대로 네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강도 학교에서 하지, 시력도 하고 있지, 소변검사도 이걸 이제 개인이 병원에서 하면 되는 거를 여전히 약간 그 이제 그 6.25 동란 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하고 있다. 그거 우선은. 하나랑 그 학생 수에 비례해서 보건교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똑같죠. 800명이어도 아, 한 명, 네, 맞습니다. 400명이어도 한 명. 학교당 뭐 이렇게 한 명 딱 그런. 그게 너무 문제다. 네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제가 의료상식 하나만 아, 팁을 의료상식. 주세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다쳤을 때 네. 뭐 후시땡이나 마대땡 네. 이런 거 발라야 되나요? 그 네. 얘기를 했더니 네. 그 멸균 처리를 할 수 있는 소독약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가정엔 대부분 그게 잘 안 된대요. 네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바르는 게 낫다. 네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는 거는 마스크 중에서 KF 94만 가능하다. 94만 이상만.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한 KF는 코리아 필터라는 뜻이래요. 네네. 그 다음에 94는 차단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메르스, 이런 거 바이러스,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거는 94 이상을 착용하셔야 네네. 효과가 있는 거다. 네네. 그런 얘기 하셨고, 제가 그랬어요. 미세먼지 수치 어디서 확인해야 정확한가요? 네네. 물어봤더니, 전 주로 이제 네이땡에서 많이 네네. 하는데, 그거 안 정확하대요. 네. 안 정확하고, 앱,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는 앱이 있대요. 우리 동네 대기질. 두 번째는 에어코리아. 에어코리아. 요게 좀 정확하다. 아. 그래서 요걸로 주로 그 메시지 네네. 보내신대요. 네, 우리 그렇군요. 쌤떡과장님들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부러 네네. 여쭤봤어요. 예. 그렇군요. 네. 아주 유익한 오 정말. 오랜만에 힘 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네, 네네. 짝짝짝. 네, 발로 지금 박수. 자, 그럼 중학교는 네네. 중학교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갔습니다. 예. 보건쌤 하루 일과 뭐 초등학교랑 역시 비슷하겠죠? 근데 이분도 주로 음. 뭐 병원에서 근무하셨겠죠, 옛날에? 저는 그런 자세한 신상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아, 예. 진짜. 프라이버시. 일단 경력이 많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그러셔서 병원 근무하셨을걸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물어볼게요. 네. 자, 언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메신저 알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인터뷰 도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똑같이 애들 계속 오고요. 교감 그렇죠.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복잡복잡한 상태에서 마음도 급하신데 미안하더라고요. 소중하게,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끝까지 응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말씀해드린 뭐 건강검진, 보건계획, 전염병 관리, 성교육 등 보건 수업도 하고 뭐 그것도 챙겨야 되고 애들 틈틈이 오는 거 다 챙겨야 되고 이런 일들 다 하시니까 그러다가 오늘 상의한 거는 그 미세먼지 계획 거기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중학생 일하세요? 일하면서 가장 힘들 때 특히 중학생은 좀 덩치가 컸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학생이 힘들게 하는군요. 힘들게 하죠 당연히. 네.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학부모가 연락이 안 될 때 맞다. 이런 맞아, 경우 맞아. 정말 그게 병원을 심각하죠. 인계해야 되거나 그렇죠. 또는 의사를 네. 물어봐야 되는 그렇죠. 경우. 예. 네. 그래서 너무 급하면 당연히 119에 연락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면 보건 선생님이 보호자로 또 그거 가야 하셔야죠.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아,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또 다른 비울 수가 응급상을 또 대비할 수 그렇죠. 없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딜레마인 네네. 거죠. 아.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연락이 안 될 때는 정말 이게 답답하다. 흔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근데 확실히 어쨌든 그런 끝까지 게 있나 가셔야 봐요. 되고. 초등은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전화 잘 받으시거든요. 네. 약간 대기 상태가 있는데 중학교 네. 때부터 좀 무관심한 게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사유가 있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많이 부모님이 있죠. 밤에 일하시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무셔야 되거나 아니면 식당일이나 이런 거 하시게 되면 바로 못 통화 안- 받으니까. 통화 통화가 안 되는 맞아요. 일들이 그런 거 되게 있죠.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연락 갈 때 정말 속이 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다음 물어본 거 겪어본 가장 심각했던 질병은 어떤 질병. 그런 어, 질병이니까 다양한. 그럼 뭐 인공심장
한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와 관련된 사연은 좀 이따가. 관리 대상이었네 거의 그죠? 그렇죠. 학교에서. 예, 그럼요. 예. 그럼 또 이제 가장 흔한 건 또 어떤 거 있느냐? 어떤 걸 어떤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아까? 네네. 배 아픔. 복통. 복통. 역시나 1위는 복통입니다. 또 중학교기 때문에 이제 여자애들 생리통도 또 한몫할 것 네네. 같고요. 시작하고 그것도 막. 예. 근데 이제 흔하게 이제 얘기하는 루틴 이런 거래요. 보통 아침을 애들이 먹지 않고 네. 등교를 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의 위험이 있다며. 위장 장애가 발생을 꼬이는 하고. 거네. 근데 그런데 점심은 또 엄청 먹는데요. 급식은 그럼 또 배고프니까. 그렇죠. 무지하게 먹고 그 위험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게. 지름길이죠. 어. 그리고 또 저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원 가고 이제 이런 애들 또 한 인스턴트 번씩 부랴부랴 먹고. 막 인스턴트 부랴부랴 어. 먹고 학원 갔다가 또 밤에 오면 배고프고 또 야식. 야식 그죠. 그래서 이빨, 우리나라 예. 위암 1위인 거 아시죠? 이빨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 그럼 늦게 자니까 또 늦게 일어나고 아침 못 먹고 등교해서 배 아파요 보고시 오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아이들 좀 밥 좀 먹고 다니자. 저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밥차가 90년대 때 얘기인데 아직도. 네. 실제로 지금도 여전해요. 여전합니다. 네. 맞아. 그다음에 일하고 있으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첫 번째 상황 이제 애가 뇌출혈로 쓰러져. 와 예, 큰일이네. 학교에서, 예. 그래서 맥이 안 잡혔대요. 어이구야. 119를 불러서 가는데 아까 얘기해서 부모님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직접 병원까지 가서 법적 보호자 다 하셨구나. 사인하고 네. 어떻게 해요? 바로 수술해. 사진을 찍어봤는데 뇌가 까맣더래요. 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식도 없고. 의식 없고요. 와.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인맥으로 이제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바로 안 되잖아요. 부모 역할을 네, 하셨네. 부모 역할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동안 거의 다 챙긴 거예요. 큰일 치르셨다. 야. 큰일 치렀죠.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다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연락도 이제 한참 동안 안 되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애를 관리를 하셨대요. 신경을 엄청 쓰셨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가 의식은 없었는데 다 듣고 있었대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래 보람을 느꼈다. 예. 보람을 느끼는. 큰일 하셨다 진짜. 그래서 그쵸. 울컥해.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심장막동. 네. 이 달고 인공심장. 있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도 고사 첫날에 쓰러진 거예요. 심장에 문제 생겨가지고. 네네. 그 산소호흡기 달고 119로 가는 시험 보다가. 네, 시험 보는 첫날에. 어. 그래서 자주 케어를 했던 애인데 몇 년 지나서 찾아왔대요. 되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거 계속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진 작가 꿈이라고 와가지고 선생님 정말 감사했다고. 아유 진짜 감동적이겠다. 그러게. 그다음에 또 다른 애는 그 보건실 많이 찾는 애 중에 또 왕따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어디 좀 갈 그렇죠. 데가 없어서. 도피처럼. 케어가 그렇죠. 필요한 아이들. 체육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픈 아이들. 아 그래 맞아요. 이런 애들 찾아와서 이제 역시 3년 동안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어. 근데 이제 졸업식 날 찾아오는 거죠. 부모님과 같이. 그리고 되게 좀 따뜻하신 분인가 봐요. 네. 애들도 자기 받아주는 데 가지. 그렇죠. 그런 때가 보람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새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듣다가 얼굴에 갱년기세요. 갱년기 중에 좀 약간 있어요. 아니 빌리 엘리엇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당연히 동물의 왕국 보면서도 눈물이 나요. 사자와 그거는 치타에게. 그건 병인 것 같아요. 병인가요? 고길동 아저씨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병입니다. 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군이라. 어쨌든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음. 학교에 우리 학교가 비선호 학교라서 초빙이나 유임이 거의 없는데 이제 초빙에서 남아 계셔요. 자, 대단하시네요. 네. 그다음 이제 교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떤 걸까요? 애들이 제발 이거 자제해달라. 보건실 들어올 때 실내화지 마라. 아 그거 아닙니다. 네. 먹을 거 들고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경우는 이제 크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똑같은 걸로 계속.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고 보건실이 편의점인 줄 아는 애들 있답니다. 그러니까 놀러 오는 거죠.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자체 진단을 다 내린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기 뭐 어디가 주세요. 아프니까 뭐지 달라. 밴드를 주세요. 타이레놀을 주세요. 다 컸다고 또 그러는구나. 그렇죠. 자체 진단에서 오는 아이들 자제해달라. 어. 진단은 보건교사가 한다. 나름 의사 마인드신데요. 약은 그렇죠. 약은 예. 약자에게 그렇습니다. 진단. 진단은 의사에게. 보건사회가 너희들 아마추어다. 함부로 진단해가지고 와서 그렇지. 편지점처럼 프라이드 있으신 달라고 하지 마. 분이네. 그럼요.
그다음에 동료애가 지나친 경우도 좀 자제해달라. 한 명이 다쳤는데 10명이 부축할 필요도 없는데 10명이 같이 와. 지나치게. 그것도 우르르 우르르 왜 와가지고. 그럴 때만 그럴까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어. 그러냐면 걔만 수업 빠지는 게 배가 아파. 억울한 거야. 거예요. 아 그래서 배가 아프나 보다. 그래서 그래도 복통 유발. 그러니까 그래 와가지고 나머지 10명 물 먹고 놀고 간대. 자제를 부탁한다. 동료애를 좀 보니까 자제해달라.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네. 자, 그다음 선생님들 이것만은 지금 선생님들 아 선생님들. 아 똑같습니다. 엄수 기한 엄수. 아, 네. 네. 별로 미안하다. 없다. 선생님한테 할 말은 별로 없다. 하지만 아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제발 기한을 맞춰서 제출해 달라. 안내문을 좀 잘 전달해 달라. 이런 얘기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성토하신 거 아니에요? 성토하셨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1년에 17차시로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건교육 학생들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생활습관, 자기 책임감이 향상시키는 거래요. 앞으로 이제 감염병이나 이런 게 많이 창궐할 예정이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이런 거에 있죠.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나는 성교육 네 맞습니다. 진짜 필요하잖아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 뭐 응. 다 필요하지만 응. 특히 필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건 맞는 네. 것 같아. 허술하게 대해주지 말아달라. 이런 어. 말씀하셨고요. 그럼 뭐 그 이외에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여쭤봤을 때는 보건시 현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업무 폭주, 뭐 출장, 보건교육 때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행정 지원적인 측면으로 어떤 보건 인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업무를 줄여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사람을 응. 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음.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 뭐 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거 뭐 수질 관리 이런 것도 이제 보건선생님하고 행정실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안 옛날에 중에 있었죠. 하나거든요. 예, 예. 근데 연계하는 일이 응. 의외로 많대요. 네네. 행정실이랑.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연원을 따져보면 재밌는 일인데 20년 전에는 식수보고를 보건실에서 했다네요. 맞아요. 네. 주전자에 물 담아가게 하고. 왜냐하면 학교에 정수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치 식수 관리가 보건실 일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학교답다. 요새는 뭐 정수기나 아리수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행정실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선생님에게 보건실이란 아이들에게 편안한 곳. 그러나 나에게는 긴장되는 곳이다. 그렇죠. 언제 환자가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르기 그렇죠. 무슨 때문에. 일이 발생할지 어.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 남기시고 또 아이들을 보러 처치하러. 가시고 저는 황망히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랑 똑같아요. 진짜 나왔어요. 마무리 인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또 상황이, 왜냐면 상황이. 또 전화가 네. 오고 또 아이들 뭐가 오고. 그러니까 그럼요. 기다렸다가 마지막 인사하기가 뭐했어요. 그렇죠. 애들 처치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치해야 돼. 그렇죠. 완전 처치해야 돼. 처치라는 말이 너무 웃겨. 그것도 급한 건 응급 처치 아니겠습니까? 응급 처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들 귀엽잖아요. 저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4학년 남자 조그마한 남자애가 온 거예요. 근데 허벅지가 아프다고. 허벅지가 아프다. 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이러던 거예요. 너 뭐냐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니? 보여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 치료해주고 그랬더니 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가서 보여주고 다시 맞고 오더라고. 그렇군요. 너무 아유, 귀여웠어. 귀여워. 귀엽죠. 그렇군요. 아유 중학생 이런 귀여움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귀여움과 거리가 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어떨까요? 진짜 이건 내가 볼 때는 환자다. 아 근데 진짜 근데 환자. 잘 안 갈 것 같아. 네. 아니요 그래. 아니요 어때요? 엄청 가 엄청 가. 엄청 합니까? 그래. 애들 어. 많이 아프구나. 고등학교에 일단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부류.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는 무조건 보건실로 가야 된다. 네. 생각하는 친구도 네. 있고. 어. 그다음에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네. 똑같은 증상으로 사소하지만 계속 와서 뭐냐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급한 애들이 뭐냐면 치료를 못 그렇죠.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상을 비워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머리가 굵으니까 그걸 또 싫어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힘드시긴 한데 이게 얘기 아, 대화를 그렇죠. 할 때 품이 많이 드는군요. 아, 그렇죠.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오히려 태면도 막 아, 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애들의 상태가 이미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이 조금 그럴 이제 수 힘든 있겠다.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까 똑같은 것 중에 제일 좀 이제 슬펐던 얘기 중에 하나는 멀리 못 가신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똑같군요. 상황이 되면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한 번도 지금 바깥에서 맞아요. 나가본 적이 없대요. 맞아요. 급식실에서 진짜 개눈 아니구나. 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갑자기 개눈. 갑자기 아니, 개눈.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뛰쳐가는 그러니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드시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그 보건실 앞에는 뭐냐면 지금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야지만 그렇죠. 되는 맞아요. 상황. 항상 네.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네, 되게 맞아요. 힘들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89년에 이제 학교에 오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꽤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음. 그래서 그나마 사립이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의 성향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 지병까지 다 파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케바케로 선생님들 상황에서 이제 막 얘기를 맥지 하고. 푸시고. 예. 그다음에 애들 이제 상황 발생됐을 때도 이제 알아서 야 저분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 좋아하시고 저분은 이렇게 이런 게 좀 차이가 되게 네. 크대요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분은 어. 보건 선생님이 해주길 바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또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맨 처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막. 그렇죠. 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 되게 이분이 그런 거 되게 잘하세요. 네. 아주 경력이 그건 예. 30년이 다 되신 그러네요. 거네요. 그렇죠. 30년.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이제 그렇게 잘 하시죠. 네.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임선생님한테는 얘기하면 네네.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본인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그런데 보건선생님한테는 보건선생님한테요? 막 얘기한대요 그냥. 뭐, 학교에서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됐으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우리 아이가 애가 다쳐서 무슨 다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좀 편하게 얘기한다 이거죠. 아주 편하게 얘기하고 그걸 이제 사실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보통 좋은 일로 학부모하고 얘기하는 전화하는 되잖아요. 경우 없을 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다쳐서 가는 거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뭐 그게 서운한 거 뭐 이런 네.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했던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아니, 있어야 그거 되는데 민원 창구가 네, 된 거네요. 민원 창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애가 좀 어리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쯤 되면은 애가 잘 됐는데 그 뭐 좀 본인 아이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민원을 담임 선생님한테 하면은 희한하네요. 이 생기부에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나중에 애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으니까 보건 만만한 선생님한테 보건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초등학교 게 중학교를 직접 다이렉트로 담임한테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같이 해달라는 요청을 중학교에서 해가지고 좀 기분이 되게 언짢으셨대요. 뭘 같이 해요? 뭘? 아 업무를요? 예, 보건 선생님 한 사람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중고등학교 다 중학교 달라고? 고등학교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 있잖아요. 명씩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보건 선생님을 안 두고 고등학교 중학교 통합을 해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대요. 얘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보건실 업무를 잘 정리해서 갖다 드리셨대요. 네. 무려 26가지가 되는데 네네. 한번 26 읽어보면 정말 되게 일이 너무 많아요. 어. 가장 기본적인 거의 거 뭐 부장님급 그쵸. 이상. 일이 너무 많아요. 응, 학생, 교직원, 진료, 응급처치 뭐 상담은 기본이고 또 교사 연수도 있잖아요. 예, 연수 있고 응. 그다음에 요 양호 학생, 건강 이상 관리하는 학생 네네. 파악해야 되고 1학년 건강 검진, 2, 3학년 결핵, 2, 3학년 소변 검사, 2, 3학년 건강 검사. 건강검진을 왜 자꾸 학교에서 하지? 그쵸.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업무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요.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장애인의 교육도 주관을 해야 돼요. 특수교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라는 그다음, 중간에 장애랑 없는 사실 경우가 관심 많거든요. 관련이 많아요. 없는데 보건이랑 지금 보건교사님이 없는데도 꽤 많대요. 그게 가능해요? 네. 학교 내에 없는 경우가 있대요. 어머. 그러니까 작은 데 같은 데는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진짜요? 듣고. 예, 예. 아니, 돈을 그렇게까지 안 쓰는 게 말이 소규모 돼. 학교라 그런 경우도 그럴 수도 수도 있을 있는 것 거예요. 같고요. 뭐 예. 분교라든지 예. 뭐 이런 음. 경우 아니면 얘기했던 것처럼 두 학교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이스에 입력해야 될 내용도 되게 많고요. 네네. 맞아. 맞아요. 나이스 퍼포먼스. 그다음에 보건 공문이 그렇게 많아요. 보건 관련, 건강 관련된 거, 안전 관련된 거 전부 다 일로 온대요. 아, 병원이야 학교가. 그쵸.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요. 그치. 미세먼지 그거 하면은 또 미세먼지. 매뉴얼 또 해야 추가됐어 되고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성교육 수업을 애들한테 15시간씩 해야 되고 교직원 성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역병이 돌면 또 역병 조치를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죠? 막 메르스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참고했을 때 한번 장난 참고를 아니에요. 하면 그렇죠. 이거 채운 배분해야 게 다 되고 안전 매번- 대책 그거 예. 막 우리 기억나요? 막 그거 온도 재는 거. 그럼요. 채운 매번 게 재잖아요. 그게 그런 거 하구만. 그게 매번 이렇게 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한 아닙니다. 명도 아니고 전교생을 다 그렇게 해야 그럼. 되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품 관리.
또 약품도 약품을 관리해야 되죠. 그것도 그치. 돈과 관련된 것도 그렇죠. 재고 관리까지 엄청 들어가야 되죠. 엄청 복잡해요. 아이고. 그다음 양성평등 교육도 여기서 이제 담당하신대요. 양성평등 교육을 보건에서 그러니까 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 안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염병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체육과 심지어 체육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왜냐면 또 체육 안에 보건이 구겨져 맞아요. 넣어져 예,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꼭 들어있어요.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 그러니까 다 엮여져 있으니까 또 이게 되게 복잡하죠. 실제로 보건은 또 전공이 이과잖아요. 그쵸. 체육은 예체능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업무 분장이 학교마다도 되게 다 다르고 음.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주먹구구 업무 스타일. 부담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보건일지 작성해야 되고 안전사고 나면은 또 그 안전공제 맞아요. 안전공제 관련된 작업도 해야 거 돼요. 그것도 됩니다. 챙겨야 돼요. 아, 그다음에 그건 저희 거의 담임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건실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엄청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 시간마다 애들이 내려온다는 거.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귀찮아 특정 수업 시간에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 수업 그 수업 어떤 싫구나. 선생님 수업 예, 시간에는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애들이 기피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아니 저는 옛날에 어떤 한 해를 맡으면 꼭 유독히 보건실을 많이 가는 해가 있어요 애들이. 네, 네. 근데 나 너무 미안한 거야 보건쌤한테.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이 보건 싫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았네. 보건쌤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보건실을 계속 가고 싶어 한다고. 그 초등학교 맨날 때 아프대. 또 한 명이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냥 괜히 따라가 보고 싶은 애들 따라가고 절대 그래요. 그걸 못 가게 하거든요. 혼자 가. 그러니까 갔다 네. 오라고 얘기하는데. 나 약간 어.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한다는 거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담임 선생님들 업무가 제일 많겠지만 그래도 보건교사도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만만치 많다. 않다. 이제. 아니, 그렇죠. 너무 많은 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냥 보건소 혼자 그러니까. 운영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그렇죠. 심하죠. 맞아요. 왜냐면 거기 해야 될 직원이 수업도 해야 있잖아요.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게다가 옛날에는 또 수질 검사도 정수기 그렇죠. 관리도 뭐냐면은 보건쌤한테 정수기 맡긴 관리. 거예요. 이게 말이 안 그거 되는 필터 거지. 기사 같은지 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많이 행정실로도 거의 모든 학교 넘어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년 전에는 뭐까지 했냐면 정서행동 검사도 이쪽에 상담인데. 맞아요. 상담교사가 파견이 안 되면 아, 맞아. 또 그렇네요. 상담교사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까지 다 예, 관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맞아. 정신보건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상담교사 오시고 나서 그나마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또 정서행동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장난. 계속 장기적으로 그럼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 주기적으로. 아, 저희는 상담교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생각하니까 보건쌤이 하셔.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이쪽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교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일들을 다 담당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보건교사 협회에서 이거에 대한 건의를 좀 하나 봐요. 이제 적어도 일을 줄여주던가 그렇죠. 사람을 배치해주던가 그렇죠. 이렇게 네. 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죠. 그렇다고 뭐 시설을 갖다 계속 막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AI 의사를 둔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 뭐.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 네네. 보건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이제 그러니까 워낙 열악하니까 또 이렇게 네.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잠깐 본 건데 이제 좀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보건교사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당이 뭐 수당이- 직책 수당 같은 건가요? 그렇죠, 담임 직책 수당 이런 수당이요. 것처럼. 예, 그렇죠. 아, 3만 원. 3만 원. 예.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3만 원인데 이게 18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대요. 18년 동안. 2000년에 3만 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왜? 오르지 않았대요. 지금 담임수당은 계속 올라오고 담임 있잖아요. 수당 13만 원, 부장 수당 7만 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담임수당이 그러니까 이거 출발했을 때 3만 원일 때 13이면. 저희가 10만 원이 안 됐어요. 7만 5만 원인가 원. 5만 원, 7만 네, 원인가였는데 지금은 그때 점점 엄청 차이가 난 올랐는데,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 수당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 수당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3만 원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느꼈고 하여간 특수보직에 있다 보니까 학교 네. 선생님들하고 사실은 많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행정실 관리자분, 그다음에 예체능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접촉이 접촉이 많죠. 많으시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해왔으니까 이게 좀 업무 분장이 되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옮기면 요거 갖고 좀 이제 많이 이제 밀당이 있나 네네.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이게 과연 보건 어디까지 보건교사의 영역이냐. 네네. 심지어는 교장 교감이 관리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마인드가 꽝이면 그냥
엄하면 다 그냥 넘기는 네네.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좀 담임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들이 네.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고등학교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듣고 나니까 이게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네. 예. 힘내십시오. 네, 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예. 초중고 보건선생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한마디씩, 여러분들 예.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히 기운 빠진 얼굴에 우리 나무쌤, 지금 빨리 진찰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진찰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당장 네. 아프면은 네네. 보건실 가서 네. 조치 네. 받고 어떤 데는 병원을 안 가고 며칠 동안 처치를 받기도 했었어요.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민폐 아닙니까? 어떤 데는 막 선생님 메디땡 좀 주세요 이러기도 아하, 하고. 편의점, 그랬는데. 예, 편의점으로 네, 네, 보는 네. 게 아니라. 근데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왜 우리 일반 병원 가면 1시간 기다리고 1분 네. 진료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 보건실은 가면 바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를 네. 사실은 잘 모르고 그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꼭 하고 나올 때도 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 꼭 남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마음 저도 변치 않고 보건선생님들 힘내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작두님은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예, 같은 생각이고. 이러면 또 생각이 선생님들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또 아니 아니. 아니 자기 지금-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 뭐 같은 생각이야. 말하면서. 문 닫고 나갈까요? 이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건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네, 네, 네. 그런 난- 것이란? 그러니까 이제 희생하고 이제 네. 이런 거 양보해야 되고 네. 당연히 보건 업무니까 네, 네. 내가 챙겨야 되고 네, 이런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힘든 내색을 하지를 않으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나서서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 분장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장애 이해 교육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말도 안 돼. 저기 안 계신다 특수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나눠서 다른 부서에서 짐을 나눠서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네네. 협조를 했을 때 사실은 그게 학생들한테 더 어쨌든 관심을 더 가지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느낀다면 이건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느낌상으로는 공통된 게 있어요. 옛 것이 사라지지 않고 새 것은 계속 붙어진다. 그렇죠. 그거 똑같네. 진리예요, 거의. 그렇죠. 저거 무한대로 어. 늘어나는 네네. 사업들. 옹고지신이 아니고 이건 네, 뭐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누적 이런 귀신이죠, 상황- 누적 예, 귀신. 그래서 그래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어떤 어깨 걸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다 우리가 동일한 현상이라. 학교가 이제 네. 동사무소 업무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병원 업무도 그러니까 하고 말씀입니다.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우리 같이 좀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좀 그쵸. 들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전국의 보건선생님들 힘내시고요. 네, 투쟁.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효 분자가 자꾸 좀 위험 나와가지고. 위험 인물이야 나. 투정을 하시면 안 되죠. 자, 다음 기회 외치죠. 네. 투정. 투정.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 만나는 걸로. 학교의 다른 그렇죠. 분들 또 네. 궁금하신 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